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홍리치 사주팔자 철학관,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주팔자 속 숨겨진 인생의 비밀, 특히 12운성의 매력에 푹 빠져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걸록, 제왕, 쇠, 그리고 병이라는 흥미로운 키워드들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 거예요. 사주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쉽고 캐주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도 몰랐던 나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미래를 좀 더 지혜롭게 계획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걸록을 지닌 남성분들. 걸록은 하늘로부터 녹을 받다라는 뜻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재물을 얻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수성가형 리더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의 성격과 기질부터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특성으로는요. 첫째, 자립심과 자기주도성이 아주 강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둘째, 추진력과 실행력이 대단해요. 목표가 딱 정해지면 앞만 보고 달려가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랄까요? 셋째, 전략성과 리더십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복잡한 문제도 척척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멋지죠? 이처럼 걸록을 지닌 남성들은 타고난 리더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문제 해결에 있어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데 능숙하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특성도 있습니다. 첫째, 독단성인데요. 때로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자기 방식만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맞아라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둘째,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사실 정이 깊고 따뜻한데도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사기 쉽죠. 내면의 따뜻한 마음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해 차갑거나 무뚝뚝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연성 결핍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다가 자칫 고립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때로 경직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로는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걸록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건설형 직군, 예를 들어 팀장, 임원,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와 잘 맞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좋습니다. 뛰어난 분석력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업가, 브랜드 디렉터, 비즈니스 컨설턴트처럼 자율성과 기획력이 중요한 직군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기획력과 통찰력으로 전략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팀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능숙하죠. 실행력과 성과도 아주 좋아서 빠르게 추진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천형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리더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현실적인 연애관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타입입니다. 허황된 약속보다는 실제적인 도움과 지지를 아끼지 않죠. 자기 표현은 좀 적지만 실질적인 배려를 정말 잘해줘요. 예를 들면 말없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미리 챙겨주는 스타일이죠. 연애 중에도 독립성과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호하죠. 연애 시 주의할 점은 역시 표현 부족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고집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상형의 기준이 높아서 보편적인 만남보다는 특정 기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어쩌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연애에도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걸록과 십신의 조합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걸록의 비견이 더해진다면 자기주도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특히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팀을 이끌 때 강한 리더십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독선적인 행동이나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고립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기보다는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식상이 더해지면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이 폭발하고 발표력이나 말솜씨가 향상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능력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것이죠. 다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현실 회피로 이어져 실행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비해 꾸준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성과의 조합은 수익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사업이나 투자에 강한 성향을 보입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욕이나 과소비, 허영심으로 인한 재정 불안이 우려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성이 더해지면 조직 내 리더십과 공적 신뢰가 상승하고 명예와 승진이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를 기회가 많아지죠. 다만 권위적인 태도나 책임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인간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리더로서의 무게감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과의 조합은 지적인 성취와 학문적 깊이가 더해져 전략적 통찰력이 상승합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과해져 실행력이나 현실감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2운성 중 가장 강한 기운을 지닌 제왕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왕은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 최고의 권위와 전성기의 기운을 뜻합니다. 12운성 중 가장 강력한 정점의 시기를 의미하며 4050대 전후 사회적 전성기와 절정의 영향력을 나타내죠.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임금제의 성할 왕이니 전성기, 절대권위, 최고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키워드로는 전성기, 절정, 권위와 영향력, 독단과 카리스마, 감정 기복, 그리고 리더형 성격이 있어요. 제왕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듯 모든 역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거나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강력한 에너지로 발현되곤 합니다. 제왕의 성격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조직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압도적이죠. 자기주도성과 독립심도 강해서 스스로 영역을 구축하고 자수성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남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의 길을 개척하는 데 탁월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는 전략적 판단력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통찰력을 자랑합니다. 말과 행동이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도 대단하죠.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을 가지며 그들의 결정은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자아로 인해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 유지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권력 집착적인 면모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거나 타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단절되어 고립감을 느끼거나 대인관계에서 피로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여도 속마음을 터놓을 상대는 많지 않아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높은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부담을 주는 완벽주의, 그리고 성과 중심의 압박으로 인한 감정 기복이나 불안정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는 감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인지하고 조율하는 것이 제왕의 기운을 더욱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왕과 십신의 조합은 어떨까요? 비경과의 조합은 자기 확신과 리더십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상승하며 자수성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료나 형제자매와 함께 사업을 할 경우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단과 자만으로 고립되거나 조직 내 불화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주변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식상과의 조합은 예술, 기획 능력이 상승하고 학문적, 소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현실화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기복으로 말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솔직하여 주변을 당황시키거나 중요한 결정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재성과의 조합은 수익 기회가 확대되고 재정 흐름이 강화되며 사업운이 활발해집니다. 돈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뛰어나며 투자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 과욕, 소비 과잉으로 재정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성과의 조합은 사회적 영향력과 명예가 상승하고 공적 신뢰가 강화됩니다. 정치, 행정, 법조계 등 공적인 분야에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거나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위주의가 심화되어 인간관계 갈등을 겪거나 스트레스가 과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는 융통성 없는 상사로 비춰질 수 있으니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과의 조합은 지적 성장과 전문성이 향상되어 통찰력 있는 리더로 발돋움합니다. 학문적인 성취와 실질적인 리더십을 겸비하여 존경받는 멘토나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색이나 이상주의적 경향으로 실행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가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왕의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하강하는 시기 쇠로 가볼까요? 쇠는 12운성 중 제왕 다음 단계로 인생의 정점 이후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대략 50대에서 60대 전후로 여유와 통찰이 생기고 인생의 안정기로 분류됩니다. 쇠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지혜와 절제의 시기, 즉 성숙의 단계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검소함과 조화로움이 드러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판단력과 분석력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속을 중시하고 낭비하지 않는 경제관념도 생기고요. 겉은 유순하지만 내면은 강인한 외윤의 강형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쇠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쇠를 지닌 남성의 성격과 기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특성으로는 첫째,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신중한 판단력과 평정심으로 주변에 안정감을 줍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일이 적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둘째, 분석력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셋째, 독립적이고 성숙한 면모를 보입니다. 외부 의존 없이 자기주도적인 스타일이죠.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 뚜렷합니다. 정말 멋진데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특성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신중함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거나 결정을 지연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고 분석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교성이 부족해서 관계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하다 보니 넓고 얕은 인간관계에는 다소 서툰 면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능력에 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기 제약적인 경향도 나타날 수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믿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스로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쇠를 지닌 남성에게 적합한 직업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직, R&D 기술 연구, 데이터 분석처럼 전문성과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한 분야와 잘 맞습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 몰두하여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엔지니어, 설계자, 공학기술직 같은 전문기술직도 좋습니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컨설턴트, 분석가, 전략 코치처럼 자문력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실수 없이 명확한 판단력을 보여주며 혼자서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 업무 능력이 뛰어납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분석력과 구조적인 접근 방식으로 집단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전문성 기반의 협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팀 전체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합니다.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감정을 깊이 교류하는 관계를 지향하고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연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진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독립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연애 시 주의점으로는 진심이 있어도 전달이 서툴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감정 표현 부족이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표현 방식이 무뚝뚝하거나 어색하여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섬세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발생할 수 있는 폐쇄성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상대방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건이나 시기를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와 십신의 조합도 궁금하시죠? 비겁과의 조합은 독립적인 연구나 학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완성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고립이나 현실과의 단절, 정서적 폐쇄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식상과의 조합은 깊이 있는 예술성, 철학적 표현, 학문적 성과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섬세하게 표현하거나 깊이 있는 사유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실행력이 약화되거나 현실 대응력이 저하되고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릿속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재성과의 조합은 장기 투자나 절약 성향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번 모은 돈은 꼼꼼하게 관리하고 불리는 데 능숙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지나친 절제로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기회를 회피하여 성장을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아끼다가 자신에게 투자할 기회를 놓치거나 더 큰 발전을 위한 모험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관성과의 조합은 신중한 판단력 기반의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묵직한 존재감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중함으로 결단이 지연되거나 진취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다가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과의 조합은 학문적인 성취와 통찰력이 상승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탐구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 깊이 있는 지혜를 쌓아갑니다. 다만 이상주의적인 고민이나 과도한 사색으로 실천력이 결여될 우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이라는 운성입니다. 병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병은 12운성 중 쇠의 다음 단계로 생명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감성, 후회, 공감력이 강해지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후를 의미하며 학문적 탐구, 감성적 치유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병약함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이 있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감성적 회고와 치유의 운성이라고 할 수 있죠. 병든과 회고, 감성과 공감, 학습과 치유 탐구, 예술성과 창의력, 그리고 역마의 기운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병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타인과의 교감에서 더 큰 가치를 찾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와 성찰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병의 성격 특성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감성과 예술성이 뛰어나서 감정이입과 정서 표현 능력이 탁월합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거나 섬세한 감성으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능숙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공감력도 강하고요.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려 합니다. 배려심과 이해심이 깊어 소외된 사람과도 잘 지내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뒤늦게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인문학적, 철학적 기질을 보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도 강점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지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성향도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감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취약성을 가질 수 있어요.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감정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의지력 부족도 나타날 수 있고요. 정신적인 에너지는 풍부하지만 육체적인 에너지나 끈기가 부족하여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력 약화나 스트레스성 질병 가능성처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민한 감성만큼이나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배려나 몰입으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감정적인 관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